내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나흘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들고 가는데요. 이미 방류로 최종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이정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러 가는데 관저에서 만납니까? 네, 이미 그 언론에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일본 외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내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흘간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전체를 방문하는데 방문해서 내일 첫날은 이제 기시다 총리와 그 7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예요. 그 오염수 관련해서 IAEA 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후쿠시마도 방문하고 뭐 등등등 몇 가지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보고서잖아요. 어떤 내용 담길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6차례 예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6차례에 걸쳐서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영문으로는 오염수가 컨테미네이티드 워러예요. 네네. 이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한 오염수를 트리티드 워러라는데 이 처리 과정, 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핵종이 어떻게 제거되고 K4 탱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 관리 전반에 관해서 이제 그 마지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그게 높은 중론입니다. 상황이다. 자 그러면 내일 보고서에서까지 문제 없다, 처리 과정은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 후에 바로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고서를 공개하면 이거는 일본의 의견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의견이거든요. 네. IAEA의 그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자료를 들고 시쳇말로 말하면 세계 투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투어요. 예, 여론전. 이게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렇죠. 지금 계속 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안 방류를 하고 싶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3기관에 IAEA 한번 해보자. 거의 공증을 얻고. 그렇죠. 공증을 얻고 지금 양자 간의 싸움을 결국 네. 법원으로 갖고 간 거예요. 뭐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걸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로 국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정부 브리핑도 다녀오신 거죠? 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 한 가지 질문했는데 그 끝단으로 먼저 가보면 결국은 이 외신이나 저의 예측도 비슷한데 이 끝단에는 수산물 수입 재개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안전하다는 거를 핑계로 삼아서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끝단의 논리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않는 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네네. 당연히 이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순이 일본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 전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저 터널도 마지막에 이제 희석시켜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저 터널. 네, 그 방류할 때 마지막 해저 터널 1k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를 들면 뭐 콜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로 가잖아요. 땅에 뿌려도 바다로 가거든요, 결국은. 콜라를 바다에 바로 뿌리나 네. 콜라를 1.5리터에 담아가지고 콜라 절반, 물 절반 희석시켜서 뿌리나 태평양에 가면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저 터널이 무슨 효과가 있냐? 라고 했더니 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대답을 했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어쨌든 모든 오염물질은 바다로 가게 돼 있잖아요. 땅으로 하면 지하수도 뭐든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종이컵에다가 콜라를 따라가지고 콜라 한 10ml를 1리터에 흔들어가지고 바다에 버리나, 콜라를 직방으로 바로 버리나, 직접 버리나,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저 터널 일종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일본 정부가 고민한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그게 갖는 여러 가지 함이나 향후 수입 기조로 연결되는데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이 수산물, 그러니까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이걸 가지고 세계 투어를 하면서 결국은 수산물 수입 재개로 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밀고 있는 게 그걸 더 강화하는 논리가 해저 터널이 있으니까 우리 연안에다가 이거 안 뿌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해저 터널이 길이가 약 1km예요. 이제 1,070m라고 하는데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아니 그 후쿠시마 연안에다가 터널을 왜 굳이 돈 들여 만듭니까? 바로 뿌리면 되지. 네. 내지는 정말 멀리 하고 싶다. 그럼 해저 터널 10km로 하면 돼요. 근데 왜 10km도 아니고 1m도 아닌 1km 했을까? 이게 바로 후쿠시마 연안의 해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연안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수산물 수입 재개 논리도 강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방류 시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예 극과 극으로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제 여론전을 시작하는데 여론전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결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론전을 시작할 뿐이지. 그래서 여론전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외교 국제 관계도 조금 많이 인접한 중국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풀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8월 말 빠르면 정말 빠르면 8월 말. 네. 이게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으로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우리한테도 약간 시간이 생기네요. 네. 그런데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에 나흘간 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옵니까? 우리나라에도 다음 주쯤에 네. 그러니까 명확한 일정은 안 잡았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이제 조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다스 총리가 현재 이제 해외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IAEA 사무총장의 소위 말해 직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만나야 되느냐, 네. 원안위원장이 만나야 되느냐 이 세부적인 좀 조율이 있나 봐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 방문이 끝나면 네네. 다음 주 중에는 우리나라에 언제 올지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정주 기자와는 이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